한 남자가 취한 채 경찰서에서 고함을 친다. 그는 오대수. 특별히 악인은 아니지만 평범하지도 않다. 그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아내와 딸을 두고도 철없이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밤을 지나 그는 갑자기 실종된다. 누군가에 의해 납치된 것이다. 눈을 떠보니 창문 하나 없는 방 안, 낯선 공간. 그는 감금되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출구도 없다. 오대수는 그곳에서 매일 만두를 먹으며 살아간다. 텔레비전 하나가 유일한 창이며 그로 인해 세상의 흐름만을 어렴풋이 느낀다. 그렇게 15년의 시간이 흐른다. 그는 감금된 채 복수를 다짐하며 살아간다. 15년째 되던 날, 그는 아무 예고도 없이 풀려난다. 도시 한복판에 정장을 입은 채 홀로 떨어져 있다. 그의 복수는 그날부터 시작된다. 누가, 왜, 자신을 가두었는지 알아야 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그는 한 스시집에서 미도라는 여자를 만난다. 그녀는 젊고 따뜻한 요리사다. 오대수는 그녀의 도움을 받으며 세상에 적응하고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간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조사 끝에 그는 자신을 감금했던 인물이 이우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우진은 부유하고 냉정하며 오대수에게 끝없는 심리 게임을 제안한다. 복수의 목적은 단순히 감금이 아니라 오대수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조금씩 밝혀지는 과거의 기억. 오대수가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한 소문을 퍼뜨린다. 이우진이 여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결국 이우진의 여동생은 자살했다. 그 사건은 이우진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고 오대수에 대한 집요한 복수로 연결되었다. 이우진의 최종 복수는 오대수에게도 관객에게도 충격적이다. 오대수가 사랑하게 된 미도는 사실 오대수의 친딸이었다. 15년 동안 감금한 뒤 의도적으로 그를 미도와 만나게 한 것, 아버지와 딸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사랑하게 만든 것, 그것이 이우진이 준비한 잔혹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오대수는 무너진다. 그는 광기 어린 절규 속에서 이우진 앞에 무릎을 꿇고 개처럼 짖는다. 제발 미도에게는 이 진실을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빌며 스스로 혀를 자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남은 것은 고통뿐이었다. 이우진은 조용히 권총을 들고 기억 속 여동생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그리고 총성이 들린다. 엔딩에서 오대수는 미도와 함께 눈 덮인 숲을 걷는다. 그녀는 그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한다. 오대수는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해설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다. 진실을 기억한 채 살아가는 것과 잊고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길을 찾고 있다. 올드보이는 단지 한 남자의 복수극으로 보이기엔 너무도 감정의 밀도가 깊고 주제의 무게가 묵직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인간의 기억, 죄의식, 무의식적 파괴 본능을 뒤틀린 시간 구조 안에 배치하고 극단의 복수를 통해 한 인간의 삶 전체를 해체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왜 나를 가뒀는가? 오대수는 처음부터 완전한 피해자처럼 보인다. 뜬금없이 납치당하고 15년간 창문 없는 방에 갇혀 살아야 했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별을 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억울했고 세상을 원망했고 복수를 다짐했다. 그러나 영화는 아주 냉혹하게 반문한다. 당신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는가? 오대수가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목격한 장면. 그것은 단지 한 장면이었고 누군가에게 떠벌린 가십에 불과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우진의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았고 이우진의 삶을 지옥으로 바꿨다. 오대수는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 애초에 그 말이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 몰랐던 것이다. 여기서 올드보이는 인간의 무심한 언어가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영화의 복수는 단지 육체적 파괴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존재론적 파괴다. 이우진은 오대수를 감금함으로써 그의 시간을 빼앗았고 미도를 통해 그의 감정을 조종했으며 마지막엔 정체성과 윤리마저 무너뜨렸다. 그 복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감정 중 가장 은밀하고 깊은 층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정조준한다. 이 복수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인간을 죽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올드보이는 구조적으로도 치밀하다. 영화는 오대수의 현재와 과거, 현실과 환상, 사랑과 죄를 한데 뒤섞는다. 오대수가 감금된 방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자 자기 자신과의 격리이며 기억의 미궁이다. 그는 방 안에서 기억을 되짚고 자아를 붙잡고 가상의 세계를 견딘다. 그 모든 시간이 이우진의 시나리오 안에서 계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인의 장난감이 될 수 있는지를 암시한다. 영화 후반부, 진실이 모두 드러났을 때 오대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 그는 분노를 넘어서 절규하고 무너진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내 딸만은 이라는 절박한 외침 속에는 인간의 본능, 사랑, 후회, 공포가 모두 섞여 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짐승이 되기를 자처한 한 남자다. 그가 혀를 자르는 장면은 가장 잔혹한 자기 희생이자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위다. 이우진 역시 단순한 악인은 아니다. 그는 고통받는 인간이며 과거에 갇힌 인물이다. 여동생과의 금지된 관계는 죄일 수도 사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오대수의 무심한 한마디가 그의 세계를 통째로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그는 복수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을 철저히 파괴하며 자기 안의 고통을 분산시켰다. 그러나 복수의 완성은 그에게도 구원이 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리는 총성은 그의 끝이자 자기 파괴의 완성이다. 이처럼 올드보이는 한 남자의 비극을 통해 묻는다. 기억이란 무엇인가? 죄는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우리는 말과 행동에 대해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가? 올드보이는 플롯의 기막힌 반전뿐 아니라 그 반전을 감정의 깊이와 미장센의 절묘한 조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낸다는 점에서 걸작이라 불릴 만하다. 이 영화는 시각적으로도 치밀하며 장면 하나하나에 인간의 심리와 정서 혹은 운명의 암시를 배치해 둔다. 박찬욱 감독은 단지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그 느낌은 말로 설명되지 않고 긴 여운으로 남는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오대수가 좁고 긴 복도에서 망치를 들고 다수와 싸우는 장면이다. 그 장면은 복수의 처절함을 표현하면서도 카메라의 횡이동을 통해 마치 무대극처럼 연출된다. 영화는 그를 영웅처럼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외롭게, 힘겹게 어깨를 내린 채 피투성이가 되어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오대수의 투쟁이다. 박찬욱은 여기서 인간의 복수가 얼마나 비참하고 지질한 것인지, 아름다움 없이 벌어지는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를 그려낸다. 미도라는 인물은 사랑의 상징이자 동시에 복수의 종착점이다. 그녀는 따뜻하고 다정하며 오대수에게 희망과 생명의 순결을 준다. 그러나 그 사랑은 모두 계산된 것이었다. 오대수는 감금에서 풀려난 이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단 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랑은